우리요 이제요 부정적분 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07 부정적분 1페이지. 자, 적분 개념은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사실 부정적분은 기초를 닫기 위한 아주 간단한 거고요. 그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아가 많이 되는 정적분을 배우게 될 거고, 그 후에 정적분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적분은 요 세 가지만 배우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요 어이구 지게를 아직 안 쳤네. 네, 부정적분부터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는 이름이 정적분이고 하나는 부정적분이야. 그럼 저기에서 말하는 부정의 뜻은 뭐가 될 것 같아? 정, 부정 이렇게 나뉘잖아, 적분이. 그러면 부정의 뜻은 뭐가 될 것 같아? 예, 정해지지 않은 이라기보다는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여러분 수학상에서 부정불능 개념 배웠었죠? 거기에서 부정이 뭐였어?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었듯이요. 얘도 적분이긴 적분인데 사실 얘는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적분이 존재해. 이런 걸 우리는 부정이라 불러요. 그럼 정적분은 뭐야? 하나로 깔끔하게 정해진 적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시함수에 대한 이론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게 대문자 fx라는 이상한 애가 나오고 있어. 얘의 위치는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fx 알고 있거든? 근데 이 fx를 미분하면 선생님이 보통 뭐라고 표현했어? f-x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얘를 다시 f-x를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 fx가 돼야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되고 얘를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뭔가가 나오는 요런 대상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이 녀석이 바로 대문자 fx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fx의 도함수가 스몰 fx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즉, 이 대문자 fx를 미분을 해버리면 스몰 fx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때 이 대문자 fx를 뭐라고 부르냐?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혹은요, 얘를 스몰 fx의 원래 시작됐던 함수야. 맨 처음엔 얘로 시작해서 미분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거에서 원시함수야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을요 수학적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얘는 fx를 부정적분한 게 얘가 된 거지. 얘를 이렇게 써요. fx가 있었는데 얘를 적분을 해버린다야. 인테그럴이라는 기호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적분 변수, 얘는 x라는 시계관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 변수는 x라는 문자야 라고 뒤에 dx를 곱해 주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표현은 모두 다 사실은 같은 얘기다, 다른 얘기다, 같은 얘기다. 특히 여러분은 대문자 fx는 인테그럴 fx dx와 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이 인테그럴은 거의 시그마하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시그마는 이산적인 별량의 합을 나타낸다면 인테그럴은 나중에 활용편에서 배우겠지만 연속적인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는다? 인테그럴. 얘를 뭐라고 읽는다? 인테그럴. 얘를 뭐라고 읽는다? 인테그럴 fx dx라고 읽는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가 왜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이유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되게 다양한 식을 가지고 있어. x제곱,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4 되게 많은 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식들은 사실요 모두 다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 식이 뭐로 바뀌어? 미분하면 그냥 EX가 돼버려요. 그쵸? EX가 돼버리네? 근데 내가 이 EX를 미분과 적분은 거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EX를 적분을 하면 도로 얘가 돼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미분을 할 땐 EX가 확실히 됐거든? 근데 EX를 적분을 했을 땐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들 중에서 플러스 0인지 플러스 1인지 플러스 1인지 누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쉬웠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되게 무수히 많은 것들이 가능하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될지 몰라.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얘도 될 수 있고를 일일이 적을 수 없다 보니까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요. 그냥 에이 그래 얘는 x제곱 플러스 c꼴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c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되게 많은 다양한 수가 되겠지.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상수가 요 c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c를 적분상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적분상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부정, 적분,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c값이 가능한 적분값이야. 적분상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정적분에는 이런 c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부정적분에만 있는 요소예요. 되겠죠? 그리고 저 c가 부정적분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녀석을 가지고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에 나와 있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EX라는 식을 적분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적분한다라는 개념은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다? X의 제곱인데 중요한 건 이 뒤에 뭐가 더해질지 몰라서 얘를 C라고 적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때 우리는 요 D 보이죠? D 옆에 붙어 있는 요 X를 적분상수라고 적분 변수라고 불러요. 적분 변수. 적분 변수. 자, 됐나요? 네. 그리고 우리는요. 요 자리가 사실 뭐야? 스몰 fx 자리지. 맞죠? 얘는 적분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적분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피적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를 뭐라고 부른다? 적분 상수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요 녀석을 해석해야 돼. 자, 요 녀석의 의미 설명드릴게요. 미분을 할 건데 뒤에 나와 있는 4x라는 식을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미분해봐. 이런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4x를 x간에 미분하면 뭐가 돼? 4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적분으로 거꾸로 해석하면 4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4x가 된다는데 문제는 뒤에 뭐가 오는지 적분을 할 땐 알 수 없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라고요? x의 세제곱이라는 식을 미분할 건데 무슨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할 거다? x를 기준으로 미분할 거예요. 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3x의 제곱 나오죠. 그 얘기는 3x의 제곱을 적분해버리면 뭐가 된다? x의 세제곱. 근데 뒤에 뭐가 와야 돼? c가 와야 된다요. 무슨 숫자가 붙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2x 제곱이라는 식을 미분할 건데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할 거다. 미분하면 4x가 나오므로 4x를 적분하면 거꾸로 2x의 제곱 플러스 c가 될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당구장 한번 읽어나 보고 가자. 시작! fx를 적분한다. fx의 부정적분을 구한다. 같은 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맨 위쪽에 제목에 부정적분 나와있지? 부정 동그라미 치고 위로 화살표 빼서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요렇게만 적어놓고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미분 후 적분, 적분 후 미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봤더니 얘는 뭐야? 미분하쇼, 얘는 적분하쇼, 얘는 적분하쇼, 얘는 미분하쇼죠. 항상 풀 때는 이 뒤쪽에 안쪽부터 풀어나가는 겁니다. 얘는 먼저 뭐부터 하래? 미분을 하라 그랬지. 누구를? fx를. 자, 그래서 해봅니다. fx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처음에 미분하래요? 적분하래요? 미분하래요. 미분을 했어. fx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f-x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미분해서 f-x가 됐는데 f-x를 적분하래요. 그러면 얘는 적분을 해버리면 뭐가 돼야 돼? f-x 원래대로 돌리는 거니까 fx가 되는데 중요한 건 뒤에 뭐가 올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숫자 상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럼 요번엔 반대로 가겠습니다. fx를 적분한 후에 미분하도록 할 거예요. 자, fx를 먼저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뭐라고 써야 돼? 대문자 fx에다가 플러스 c를 해주셔야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런데 요 녀석을 이제 뭐 하래? 미분하래요, 미분. 얘 미분하면 대문자 fx는 미분하면 뭐로 바뀌어? fx 이렇게 바뀌지. 상수 c는 미분하면 뭐가 돼? 0이 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봤더니 미분 후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살아있지만 적분한 다음에 미분할 때는 그냥 그래 미분과 적분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경우에는 미분 봐요.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상쇄되지. 그냥 이렇게 지워줘도 된다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워줘도 되는데 주의할 점은 적분으로 맨 마지막이 끝날 때는 지워준 다음에 플러스 c 적분상수 하나 더 붙이면 된다 해요. 하지만 미분으로 끝났을 때는 얘는 그냥 서로 지워지는 거니까 fx만 남네. fx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아래 화살표 이렇게 빼서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등식의 양변을 통째로 미분하거나 통째로 적분해서 fx를 만들 수 있다. 등식의 양변을 통째로 미분하거나 통째로 적분해서 fx를 만들 수 있다. 등식의 양변을 통째로 미분하거나 통째로 적분해서 fx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 개념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x의 fx d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c일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fx에 대하여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f1 값 구하려면 뭐만 구하면 좋겠다? fx만 구하면 좋겠다 해요. 얘만 구하면 x자리에 1 대입하면 답 나오잖아. 그래서 fx를 어떻게 구할까 봤는데 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막 적분이 있어. 적분 때문에 fx를 끄집어내기가 되게 힘들어. 골랐는데 이럴 때 양변의 문제를 한다? fx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인테그럴을 없애기 위해서 인테그럴 적분을 없애려면 뭘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된다 해요.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양변에 미분을 해서 인테그럴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양변에 미분을 해서 인테그럴을 없애버릴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양변 미분해요. 그러면 적분은 미분이 됐으니까 그냥 미적분 사라지면서 xfx만 남아버리겠지. 맞아? 미분으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변도 미분합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이 식은 공통인수 x로 묶으면 3x 플러스 2네. 그러므로 fx는 뭐가 되겠다? 3x 플러스 2가 되겠다 라고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런데 f1에 갖고 하래요.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을 내시면 답은 2? 1이요. 1. 어때 합이냐? 같이 볼까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됐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fx가 와 인테그럴 d d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dx 오식 되게 이제 막 우리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게 막 화장을 해놓은 거야. 막 톡칠을 해놓은 거지. 자, 이때 f0이 1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 야, 적분하고 미분은 서로 상쇄되는 개념이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잖아. 단 주의할 점은 적분이 맨 마지막에 끝날 땐 이 식에 뭐만 하나 붙인다? C만 하나 붙인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써주고 뒤에 플러스 C만 하나 더 붙여놓으면 돼요. 자, 그런데 뭐래요? f0이라는 것은 fx의 상수항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맞아? 상수항이 며칠에? 1일에. 어머, C! 너 상수항 자리에 있잖아. 너 1일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f1을 구하래요. f1 구하면 답 몇 나오겠습니까? 1 빼기 1 더하기 1 해서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쉽죠? 네. 부정적분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y의 x n제곱의 부정적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이과 공통과정에서 배우는 딱 적분의 스타일이에요. 요거보다 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n자리에 막 분수 들어가고 이런 건 이과 미적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문과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는 y는 x의 n제곱, 즉 x에 관한 다항함수지? 다항함수일 때 n이요 0이 오거나 혹은요 자연수일 때 적분하는 방법까지만 문이과 공통 미적분에서는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우리 한번 미분 생각을 해보자. 미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fx가요 x의 뭐 5제곱 이렇게 있었을 때 미분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5가 앞으로 내려온 다음에 x의 4제곱 이렇게 차수를 하나 낮췄죠. 자, 요 녀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요 차수 n 있죠? n에다가 2를 더해. 그럼 뭐가 돼? n 플러스 1. 그거를 이렇게 분모로 내려준 다음에 x에 n 플러스 1 제곱을 해줘요. 얘는 차수를 하나 낮췄다면 얘는 차수를 하나 올려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차수 하나 올려서 이렇게 분모 자리 하나 곱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얘는 부정적분이니까 뒤에 뭐 하나 붙이면 되겠다? C 하나 붙이면 되겠다. 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요. n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수가 있지. n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거 하나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n은 0 혹은 자연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은 요 문이과 공통 미적분에서는 없어요. 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건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과 미적분에 가서 얘는 좀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자, 얘가 적분해서 얘가 됐다는 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미분 한번 해봅시다. 어머,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내려오면 서로 약분돼서 사라져서 x만 남죠. 그리고 요 녀석보다 차수 하나 낮추면 n제곱이 되죠. 얘가 나오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연습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x의 5제곱을 적분하시오.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6분의 1에 x의 6제곱 플러스 c.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요런 게 가능합니다. 가끔 보면요. 인테그럴 1x도 있고요. 얘는 그냥 줄여서 그냥 인테그럴 dx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거 뭐죠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요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얘 있는 겁니다. 자, 얘는요.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랑 뭐 1이 있다는 것이랑 x의 0제곱이 있다라는 것이랑은요. 적분값이 사실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얘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자. x의 0제곱은요. 적분을 해버리면 뭐가 돼야 돼? 0 플러스 1분의 1에 x의 0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c가 된다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어떤 표현이건 그냥 얘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x 플러스 c? 이렇게 생각을 해두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여기에 3이 있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3x 플러스 c? 그냥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요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까놓고 말하면 인테그럴의 성질인데요. 자, 보세요. 이산적인 별량의 합을 시그마라 얘기합니다. 연속적인 별량의 합을 우리는 인테그럴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성질이 비슷할까? 성질이 다를까? 비슷해요. 같아요. 이산이냐 연속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그마의 성질, 가장 강력했던 성질 하나 떠올려 볼까?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인테그럴도 어떤 성질이 있겠어?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럴을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은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k는 상수란 얘기지. 아우, 상수일 때는 우리 시그마에서 뒤에 상수가 나왔어요. 어떻게 풀었어? c 앞으로 내보낼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성질이 똑같아요. 인테그럴 뒤에 상수 k 나와 있으면요. k 상수는 이렇게 인테그럴 앞으로 보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수는 어차피 적분값 안으로 밖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 3, 4번의 성질을 봤어요. 2, 3, 4를 보면서 우리 뭘 느껴? 어머, 전부 다 더하기 아니면 빼기밖에 없네. 인테그럴 뒤에는 곱셈이나 나눗셈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시그마 같은 경우도 뒤에 덧셈 뺄셈이 오면 시그마를 분배해서 적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배웠으므로 얘도요. 인테그럴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gx 플러스 gx dx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심도 있게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녀석 적분하게 되면 대문자 fx 이렇게 쓸 수 있지. 요 녀석 적분하게 되면 대문자 gx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얘 뭐 가지고 있어요? 적분상수 c. 얘 뭐 가지고 있어요? 적분상수 c. 근데 같은 적분상수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를 c1, c2라고 썼을 때 이거 필기하지 마.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적분상수는 여기에 무슨 수가 붙을 수도 있어. 근데 무슨 수가 붙을지는 몰라요. 어차피 무슨 수가 붙을지도 모르는 거 2개 더 해봤자 뭔지 모르는 수 하나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분 변수가 여러 개가 한 식에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하나를 뭉뚱그려씩 써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뭐가 되겠어요? 인테그럴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gx dx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다시 풀면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gx에다가 부정적분은 항상 뭔지 모르는 숫자들이 붙을 수 있어. 더하기 c 하나만 적어놔도 된다. c가 2개라고 2개 다 적을 필요는 없다. 왜? 얘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관념적인 상수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4번 표현하겠습니다. k 앞으로 보내도 되죠? 인테그럴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gx dx 빼기 인테그럴 hx d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계산하면 k의 대문자 fx 더하기 gx 대문자 gx에다가 빼기 대문자 hx에다가
적분상수 C만 한 번만 붙여줘도 된다. 식이 3개라고 3번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화살표 빼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인테그럴도 시그마처럼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인테그럴도 시그마처럼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십시오. 답은 네, 분수예요. 100분의 200일 정답입니다. 같이 풀어봐도 될까요, 빈양? 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문자 fx는 인테그럴 x의 99제곱 dx 플러스 3의 인테그럴 x의 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럴 dx이고 대문자 f0이 0일 때 대문자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전부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살려서 풀어야 돼요. 얘를 살려서 푼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걸 적분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적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99제곱을 적분해버리면 1 더해서 분모에 써주니까 100분의 1에 x의 100제곱 쓰면 되죠. 여러 개 나왔을 땐 적분상수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3 써줍니다. 자, x의 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테그럴 dx는 선생님이 그냥 뭐라 부수랬어? x. 그리고 그냥 적분상수 c는 한 번만 붙이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f0은 0이다 라고 나왔지. f0의 의미가 뭔데? 상수항. 어머, 상수항 얘인데 얘가 0이니까 없는 거랑 똑같네. 그러므로 f2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x자리에 1 대입했더니 100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래서 얘는 통분하면 100분의 201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우선요, 요 문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판단은 뭐냐면요. 인테그럴은 어떤 특징이 있다? 시그마랑 똑같은 성질 뭐였어? 시작!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그런데 이 뒤에 뭐가 보여요? 곱셈이 보이지. 이 곱셈 내버려두면 인테그럴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녀석을 전개하거나 곱셈 공식으로 푼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좋아하는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 위로 화살표 빼서 한마디만 해놓고 갑시다. 인테그럴은 곱셈은 싫어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럼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